오늘은 신라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왕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신라의 제55대 왕, 경혜왕의 이야기죠. 많은 분들이 경혜왕 하면 포석정에서 술 마시며 놀다가 죽은 무능한 왕으로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실제 역사 기록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경혜왕을 발견할 수 있죠. 천년 신라 왕조의 마지막을 책임져야 했던 경혜왕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경혜왕이 왕위에 오른 924년, 신라는 이미 만국의 길을 걷고 있었죠. 한때 한반도를 통일했던 강력한 신라는 이제 경상도 일부 지역만을 겨우 다스리는 작은 나라로 전락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는데요. 경혜왕의 성씨가 박씨라는 것이죠. 내무랑 이후 약 500년 동안 김씨가 왕위를 독점해왔는데 갑자기 박씨 출신 왕이 등장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고 볼 수 있는데 바로 김씨 왕실이 더 이상 신라를 구할 수 없다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마지막 희망으로 박씨에게 기대를 걸었던 것으로 보이죠. 경혜왕의 아버지 신덕왕이 김씨에서 왕위를 이을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왕이 되었다는 기록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경혜왕이 정말 포석정에서 술 마시며 놀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을까요? 먼저 시기를 생각해보면 경혜왕이 죽은 때는 음력 11월, 지금으로 치면 12월 중순경이었습니다. 한겨울에 야외에서 술잔을 띄우며 연애를 즐긴다는 게 현실적이지 않죠. 거기다가 견훤의 군대가 경주 코앞까지 왔다는 소식을 듣고도 여유롭게 놀고 있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포석정이 어떤 곳인지 하는 것인데요. 포석정은 단순한 놀이터가 아니라 신라의 성산인 남산 중심에 위치한 신성한 장소였습니다. 시조 박혁거세가 태어난 나정, 아령 부인이 나온 아령정, 그리고 박씨 왕들의 무덤인 삼릉까지 모두 이 근처에 있죠. 실제로 기록에도 포석정 대신 포석사라는 이름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는 제사를 지내는 사당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경혜왕이 죽은 음력 11월은 신라와 고려에서 팔관해라는 큰 제사를 지내던 시기였죠. 그래서 포석정에서 경혜왕이 술을 먹고 놀고 있었다라는 주장과 동시에 당시 나라가 위급해지자 경혜왕은 팔관해를 통해 신라의 선조들에게 나라의 평안과 안녕을 빌고 있었다는 주장도 굉장히 유력하다고 합니다. 포석정에서 그가 뭘 하고 있었는지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지만 두 가지 주장이 가장 유력한 걸로 여겨지고 있죠. 이제 경혜왕이 실제로 어떤 왕이었는지 살펴보면 경혜왕은 즉위하자마자 매년 고려에 사신을 보내며 동맹을 강화했다고 하죠. 형인 경명왕이 맺은 고려와의 수호 동맹을 계속 유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경혜왕의 뛰어난 정치적 감각이 드러나는데 신라 혼자서는 고려와 후백제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경혜왕은 세력 균형 전략을 택했다고 볼 수 있죠. 상대적으로 약한 고려를 도와서 후백제를 견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925년에는 고려의 항복한 능문 장군을 신라로 돌려보내기도 했고 고려신라연합군을 편성해서 후백제와 맞서 싸우기도 할 만큼 신라와 고려 사이는 나쁘지 않았죠. 이전 왕들이 고려의 일방적인 도움만 받았다면 이제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진정한 동맹 관계로 발전시킨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 경혜왕의 국제적 외교 감각입니다. 926년 거란이 발해를 공격할 때 신라도 거란 편에 서서 지지를 표명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물론 실제 병력을 보낸 건 아니고 형식적인 지지였겠지만 국제 정세를 파악하고 있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927년 2월에는 후당에 사신을 보내 조공을 했는데 이는 중원 국가와의 관계도 미리 맺어두겠다는 전략적 판단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걸 보면 경혜왕은 결코 무능한 왕이 아니었고 무너져가는 신라를 살리려 나름 노력을 했던 왕이었죠. 하지만 경혜왕의 이런 적극적인 외교가 오히려 화를 불렀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고려와 후백제가 인지를 교환하며 화친을 맺으려 할 때 경혜왕은 왕건에게 편지를 보내 견훤을 비판했는데 견훤은 약속을 어기고 병사를 일으켰으니 하늘이 벌을 줄 것이라며 후백제와 계속 싸우자고 부추긴 것입니다. 견훤 입장에서는 이 어린 왕이 자신을 방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죠. 거기다가 신라가 중원의 후당과 손을 잡으려는 모습은 후백제를 고립시킬 수 있는 위험한 신호였다고 보여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927년 9월 견훤은 마침내 움직였습니다. 60세가 넘은 나이에도 직접 군대를 이끌고 신라를 향해 진격한 거죠. 이때 견훤은 정말 대담한 작전을 펼치게 되는데요. 먼저 문경 근처의 근품성을 함락시켜 마치 경북 북부로 진격할 것처럼 보이게 한 다음 갑자기 방향을 바꿔 영천을 거쳐 경주로 돌진한 것입니다. 이에 경혜왕은 급히 왕건에게 구원을 요청했고 왕건은 급히 1만 명의 군사를 파견했지만 고려군이 도착하기 전에 견훤이 경주의 모습을 드러냈죠. 그리고 바로 이 순간 경혜왕은 포석정에 있었던 것입니다. 견훤의 군사가 경주로 진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혜왕이 포석정에서 연애를 즐기고 있었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하네요. 오히려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기도라도 드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하죠. 어쨌든 이후 견훤의 군사들이 들이닥쳤을 때 포석정에서는 난리가 났고 경혜왕과 왕비도 도망쳤지만 결국 붙잡히고 말았죠. 이후 견훤은 경혜왕에게 자진을 강요했고 경혜왕은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어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더 끔찍한 건 그 다음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삼국사기에는 견훤이 경혜왕의 왕비를 강제로 욕보였고 부하들로 하여금 경혜왕의 후궁들에게 몹쓸 짓을 저지르도록 시켰다고 기록되어 있죠.
이런 잔혹한 행위는 동양사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일인데 도대체 왜 견훤이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단순한 정치적 복수를 넘어선 개인적인 분노가 폭발한 거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경혜왕 때문에 신라 정복이 지연되면서 쌓인 스트레스와 분노가 터진 것이죠. 또한 견훤도 신라를 정벌한 후 의자왕의 한을 씻었다라는 말을 남겼을 정도이니 자신이 백제를 이었다는 정당성 때문에라도 과거 신라에게 백제왕들이 당한 수모를 대신 갚아주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훗날 고려에 의해 이런 기록이 쓰였기에 정치적인 이유로 견훤의 잔혹성을 필요 이상으로 과장시켰을 수도 있다고 추측하기도 하죠. 사실 견훤은 신라 출신이었는데요. 경문왕 시절에 태어나 헌강왕을 섬긴 신라 정규군 장수였죠. 그런데 골품제 때문에 출세의 한계를 느끼고 반란을 일으킨 것이었는데 흥미롭게도 견훤은 실제로는 신라에서 꽤 좋은 대우를 받았었습니다. 20대 중후반에 이미 서남의 방수군 비장이라는 높은 직책에 올랐기 때문이죠. 이는 현재 기준으로 대령급에 해당하는 직책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훤이 반란을 일으킨 이유는 더 큰 야망 때문이었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야망을 막아선 게 바로 경혜왕이었던 것이죠. 경혜왕이 세상을 떠난 이후 왕건은 5,000 기병을 이끌고 견훤을 추격했습니다. 하지만 공산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왕건은 처참한 패배를 당하고 말았죠. 이때 개국공신 신순겸이 왕건을 피신시키기 위해 왕건의 투구와 갑옷을 입고 미끼가 되어 후백제군을 유인하면서 싸우다 전사했죠. 신순겸의 희생 덕분에 왕건은 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이때가 후백제의 전성기였다고 할 수 있죠. 심지어 견훤은 왕건에게 나는 평양 성루에 활을 걸고 대동강 물로 말의 목을 죽이겠다는 패기 넘치는 편지를 보냈을 정도로 자신만만했습니다. 어쨌든 경혜왕이 정말 무능한 왕이었을까요? 즉위하자마자 고려와의 동맹을 강화하고 해외 외교까지 펼치며 적극적으로 신라 부활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노력한 왕이었죠. 924년에 경혜왕은 황룡사에서 백자경서를 열어 선승 300명에게 음식을 대접하며 민심을 다독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역사는 경혜왕을 무능한 왕으로 기록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승자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삼국사기를 쓴 김부식은 고려의 신하였고 고려 입장에서는 신라의 멸망이 당연한 것처럼 보여야 했죠. 두 번째는 견훤의 잔혹함을 부각시키기 위해서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혜왕이 무책임하게 놀고 있었다고 해야 견훤의 기습이 더 극적으로 보이겠죠. 세 번째는 백제 의자왕의 이미지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술 퍼마시다 망한 왕이라는 클리셰가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경혜왕도 의자왕도 그렇게 단순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경혜왕의 진짜 모습은 천년 신라왕조의 마지막을 책임져야 했던 무거운 짐을 진 청년 왕이었습니다. 불과 30대 초반의 나이에 이미 기울어져가는 나라를 일으켜 세우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던 왕이죠. 역사는 항상 승자의 관점에서 쓰이기 때문에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것 같네요.